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5월 7일 벌써 화요일. 네, 빨리 화요일입니다. 왔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역사적인 방송이라고 저희는 자부합니다만 네. 안녕한가 전역의 안전 빵빵. 네, 네,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요. 어저께 저희가 다루고 싶었는데 너무 저희가 흥분해갖고 네. 못 다뤘는데 아이템이 어제 많았어요.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네. 저희들이 다루고 싶었지만은 이 문제만은 시간이 약간 지나더라도 꼭 네. 언급하고 가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해서 짚었습니다. 네, 자, 북한 인권은 제일 순위가 아니다. 네, 강경화 장관이 한 이야기입니다. 네. 북한 외무상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북한 인권이 우선순위가 아니다. 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강경화 장관, 저는 참 이렇게까지 엉망진창인 장관이 될 줄은 몰랐는데 참 장관이라고 하기도 참 말이 진짜 아까울 정도입니다. 제대로 미친 게 아닌가, 아니면 진짜 엉터리로 미친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정말 그 가슴 아픈 뉴스를 우리가 봤죠. 그 원비어 군의 어머님인 신디 원비어 씨가 납북자 행사에서 허드슨 연구소에서 열린 네, 납북자 그렇죠. 행사에서 네. 그야말로 우리로 얘기하자면 네. 피를 토하는 그렇죠. 정말 한설인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응? 이건 트럼프한테 한 얘기겠죠. 네. 아무리 외교고 북핵이고 이건 그렇죠. 좋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거짓말쟁이하고 거짓말만 하는, 네. 그런 외교가 뭘 어떻게 하냐. 네. 그리고 김정은에 대해서도 히틀러보다 더 나쁜 놈이다. 그렇죠. 히틀러는 자기네 국민은 건드리지 않았는데 그렇죠. 네. 북한 주민까지도 네. 이런 식으로 인권 탄압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하고 외교를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게 아들에 대해서 우리 애가 얼마나 착하고 그럼요. 네. 그 생각을 하면 더구나 그 버지니아 주립대학이면은 참 미국에서 들어가기 그럼요. 어려운 좋은 대학이네. 대학에 그렇게 들어가서 열심히 하던 친구를 그러면서 원비어가 왔을 때 원비어의 표정을 통해 가지고 정말 뭐 시체로 온 거나 마찬가지인데도 악마를 본 그런 거를 느꼈다. 엄마들은 느낍니다. 네. 엄마들은 애가 갓난 아기가요. 말을 안 해도 얘가 배고픈지 얘가 오줌을 넣는지 다 아는 게 엄마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의 얼굴 표정을 보고 엄마는 그 끔찍하게 정말 내 아가가 내 하나밖에 없는 내가 배 아파서 낳은 그리고 소중하게 기른 다 키워놓은 내 아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그 어머니는 그대로 전해 들은 겁니다. 저는 그 말에 그냥 자식 낳은 그 엄마로서 소름이 쫙 끼쳤어요. 그러니까요. 헌비오 어머니께서 특히 이제 북한은 암적 존재다. 네. 암적 네. 존재를 분명히 여러 차례 했습니다. 네. 거짓말쟁이 3번이나 이야기한다. 암적 존재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암적 존재에 대해서 그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제재를 계속 강하게 해야 되는데 그 체제에 대한 제재가 네. 뚫리지 않을까, 이완되지 않을까, 네. 허물어지지 않을까, 그게 두렵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대신 대면해 주신 거예요, 그 양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해 같은 날 네. 우리 강경화 장관은 또 외신 기자들, 외신 클럽에서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 비핵화 과정 이제 이야기하면서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의 인권은 1순위가 아니다. 네, 우선순위가 아니다. 그건 별개인 겁니다. 아. 북한 인권 문제는 가는 거고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맞아요. 비핵화 문제만 걸린 북한 인권 문제는 뒤로 빠지고 언급도 못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저건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을 우리가 압박하는데 중요한 카드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요. 아니 연비오 사건에서 이야기 나왔지만 아니 해외 관광객이 거기에 무슨 자기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우상화된 무슨 포스터가 있어. 우상화도 아니고 그냥 이 역군 포스터였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하나 김정은 포스터도 그거 하나 아니고. 딱 뜯어가지고 기념품을 가지고 가려고 했어. 그걸 가지고 깜빵에 쳐놓고 재판하고 뭐 이게 말이 되는 나라입니까? 고문하고. 네. 네? 저희가 그래서- 봐도 원비어가 그 기자회견 할 때 그 공포에 질린 거, 그 다음에 들것에 실려가지고 비행기에서 나왔을 때 그 어머니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땅이 꺼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게 바로 그런 심정이겠죠. 그런데 네. 지금 이제 그런 북한의 인권 문제, 사실 지난주가 북한 자유 주간이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따지는 우리 탈북자들이 하는 그 행사가 미국에서 열렸어요. 국내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정부가 못하게 하니까. 네. 이 정부가 지원금 다 자른 거 아닙니까? 현재 탈북자 단체들한테 역대 정권에 줬던 지원금을 다 자른 겁니다. 하다못해 지금 국방부까지 자르기 시작했어요. 국방부에서 무슨 우리 그러니까 탈북 특수부대원들이 네. 자문료식으로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달에 1년에 4천만 준 거 다 자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탈북자들에 대해서 압박과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부가.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 이야기하면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 북한 인권재단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 추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은 입 다물어옵니다. 모른 체하자. 게다가 제가 진짜 열받는 게 네. 강경화 장관이 네. 북한이 비핵화가 되면 그 과정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잘 풀릴 것이 호전될 것이다.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 북한은요. 지금 우리가 이제 당장 우리 좌파들도 이 방송 보시면요.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자, 북한이 말 비핵화 문제 협상이 됐다고 칩시다. 이 정부의 희망대로. 그러면 북한은 김정은 정권을 놔둬야 됩니까? 협상의 파트너여야 돼요. 김정은이 핵무기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유지하는 목적은 세습 독재를 유지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습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핵무기와 자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고 생명은 다 맞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북한 주민들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세습 독재만 가능하면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 세습 독재를 위해서 핵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자 그럼 핵무기가 이제 없어졌다. 그럼 북한의 세습 독재 인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 정부는 인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북한하고 뭐 이루어질 수 있다. 뭐가 인정할 수가 없지. 어떻게 북한 세습 독재하면서 수백만 명을 탄압하고 수천만 명을 탄압한 저 정권을 놔둘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정권을 놔둔다? 자, 대한민국 현재 정권 자원분들 민주화 투쟁하면서 수고했다, 깜빵 갔다 왔다는 그런 분도 아닙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북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그렇죠. 그런 이른바 좌빨들은 기본적으로 탈북자들을 배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체제를 배신하고 넘어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에도 있을 거예요. 임수경이니 뭐 몇몇 좌파들이 그 탈북자들 술 취해가지고 한 뭐 거기서 너희들은 배신자고 체제를 말하자면 팔아먹은 놈들이다. 이런 식으로 할 정도면 말 다 했던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요. 저는 지금 우리 안효환 선수가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해줬는데요. 자, 북한에서 핵무기라는 것은 물론 위협 수단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거죠. 그러면 자해 수단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핵무기를 갖고 있을 때 응징을 하게 되면은 2,700만, 뭐 2,600만 이 북한 동포들이 주민들이 그냥 정말 먼지처럼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 왜? 정말 북한 세습만 하면 된다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세 사람의 말하자면은 국채 얘네가 북한이고 얘네가 뭐 공화국이고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인권 억압 국가는 우리의 역사상 진짜 우리 인류 역사상 저는 없었다 이런 생각이 세계 듭니다. 역사상 없는 상황이에요. 네. 저건 아까 우리 엄비 어머니께서 네. 히틀러하고 비교를 했지 않습니까? 히틀러는 정말 있을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독일 국민한테는 안 했답니다. 그것도 저는 저분이 참 많은 걸 고민하신 분이구나. 북한에 대한 지적을 학교 선생님이실까요? 정확히 지적을 한 거예요. 네. 북한 주민들 형을 그렇게 죽이고 고모부를 그렇게 죽인 사람이 네. 자기 일반 주민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요. 전 세계에서 지금 공개 처형을 하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북한에 사법 체제가 있습니까? 북한의 무슨 인권, 북한의 언론 자유? 참, 전 세계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정권이 북한 정권이고 극악무도한 독재자가 김정은입니다. 그 김정은이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좌파들 많습니다. 만나보니까 어이구 많이 알더라. 만나보니까 참 편하더라. 만나보니까 무슨 뭐 사람 편하게 주더라. 독재자가요. 앞에서는 굉장히 편합니다. 히틀러 앞에 만나면 나쁜 사람 아니에요. 참 그런 것에 빠져가지고 김정은을 대단한 사람처럼 숭상하는 인간들 많습니다. 똑똑히 봐야 되는 겁니다. 김정은 극악무도한 인류 역사상 몇 명 되지 않는 극악무도한 독재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저는 그리고요 강경화 씨한테 묻고 싶어요. 옛날에 제가 그냥 강경화 씨 이렇게 불렀고 강경화 씨도 저를 그냥 전유옥 씨 이렇게 불렀습니다. 강경화 씨 정말 저는 아이를 셋이나 낳는 엄마로서 북한 인권이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원비어 엄마의 심정을 헤아리면은 아이를 셋이나 낳았잖아요. 아이를 낳아본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식 중에 3명 중에 1명이 원비어 같은 일을 당한다면은 강경화 씨는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만일에 제 아이에게 누군가라도 김정은 아니라 김정은 할애비라도 그런 짓을 하면은요, 저는 칼 들고 저는 가가지고 죽입니다. 왜? 어떤 아이인데? 내가 낳은 아이인데 저는 저의 아들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원비의 엄마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원비의 어머니는 죽지 못해서 차라리 나를 죽여라. 죽지 못해서 그
울분과 그 회한으로 이렇게 피를 토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같은 시간에 보고도 다 받았을 텐데 외신기자 클럽에서 북한 인권이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렇게 정신 나간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강경화 씨, 만약에 강경화 씨의 아들이, 강경화 씨의 딸이 원비어 같은 일을 북한에서 당한다면은 그래도 똑같은 소리 하시겠어요? 북한 인권이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엄마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 엄마잖아요. 장관이고 뭐 문정인 교수의 뭐 하수인이고 정우영 실장이 진짜 이 나라 외교부 장관이다 뭐 이런 말이 있다 하더라도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강경화 씨. 유엔에서 난민 보호하고 난민 구호하는데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를 전파하면서 월급 받고 세계 사람들 만났고 그것 때문에 외교부 장관도 된 거 아니에요. 하긴 인권 변호사라는 걸 팔아가지고 대통령이 된 문재인에 비하면은 당신은 아무것도 아닐지도 몰라요. 사기치는 그 범위와 사기치는 깊이와 포용의 그 용량에 있어서는 그렇지만은 단 하나 당신이 엄마라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강경화 장관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비핵화되면은 북한 인권이 호전될 것이다. 대체 그렇게 그 낙관론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궁정론 어디서 나온 겁니까? 북한에 대한 과도한 선의, 책임지지 않는 선의,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저는 굉장히 진짜 놀랐어요. 북한의 인권 문제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그게 국제 정치예요. 이쪽 이야기하고 이쪽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건 맞지 않습니까? 왜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죠? 최근에 지금 탈북자들이 중국 당국에 잡혀가지고 북송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뭐 중국 당국에 잡히면 우리 정부가 항의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중국 정부가 모른 척하고 풀어줍니다. 그럼 우리 대사관에 들어옵니다. 그럼 대사관에서 그냥 중국 정부의 묵인하에 비행기 태워 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이제 중국 정부가 우리 눈치 안 보는 거예요. 북한에 보내줍니다. 항의를 해야죠. 인권. 그들의 인권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의 생명은 지구보다 더 무겁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어린애들이 잡혀 들어가면 그 부모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일가족들이 자식 북한으로 북송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러면 북한에 대한 협상이 깨진다고. 그래서 김정은 장군님의 심기를 어지럽힐까 봐서 이게 대한민국 할 일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 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이 할 이야기입니까? 뭐 국제 인권 관련 기구에서 이랬다는 강경화 씨가 할 이야기는 아닌 것이죠. 이건 대한민국의 치욕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격이 그게 아닙니다. 인권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국격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정부는 북한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헌법상 대한민국의 국민들입니다. 그렇다면 자꾸 헌법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헌법 좋아해서. 그렇다면 그들을 지켜야죠. 왜 그들의 인권을 이야기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인권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주의를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민주주의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 왜 북한 사람들 민주주의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의 인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무 이중적인 겁니다. 저는 사기쳤다고 생각합니다. 인권 변호사라는 걸 대통령 자리로 엿바꿔 먹었고요. 국제 난민 구호에서 현장에서 있었다는 그 피와 뭐 노고 땀 이거를 외교부 장관 그것도 그냥 실권도 없고 그다음에 사리 분배도 못하는 외교부 장관 자리 그저 그 자리가 좋아갖고 탐했던 것밖에 더 됩니까? 원비어 부모님께 사죄하고 문재인 대통령 인권 변호사라는 얘기 이제 절대로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아들은 영국에 있고 딸은 뭐 태국인지 말레이시아에 있어서 안심해서 그런 겁니까? 북한 그 도발에도 입도 뻥끗 못하는 문재인 대통령 원비어 부모의 그 절절한 호소에도 인권은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뻔뻔스럽게 말하는 강경화 씨. 이 사람들하고 제가 한 시대를 사는 게 참 치욕스럽습니다. 네. 자, 저희들이 인권 문제 이야기해봤지만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저희라도 계속 지적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은 물줄기일지 모르지만 북한 인권을 위한 태평양을 향한 큰 물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